안녕하세요. 한국전력 주주분들, 타신의 신선생입니다. 주주분들, 지금 시장의 영향을 받으면서 한국전력이 또 한 번의 저점을 지금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지금 한국전력을 매도를 못 하셨다고 해가지고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 저점을 활용을 해서 정말 이 한국전력을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까지 한번 잡아보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주주분들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대신에 지금 중요한 건인 한국전력이 당장 이렇게 V자 반등으로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여기 5만원의 구간에서는요,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거래량이 지금 어때요? 분명히 감소하고 있죠. 거래량이 늘어나야지만 주가가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5만원의 구간에 지나갈 때면 이제 거래량이 빵하고 터질 거예요. 대신에 그 전까지는요, 한국전력이 약간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이제 횡보의 흐름이 그려질 수 있다라고 제가 3월 8일 영상에서 분명히 강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먼저 횡보의 흐름이 나오지는 않고 있고 조금 더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구간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대응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제 영상에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우리 한국전력의 상승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댓글에다가 상승이라고 한 번씩 또 남겨주시면은 또 영상을 제작하는 데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있거든요. 자, 제가 이 한국전력이라는 종목을 사실 되게 오랫동안 촬영을 해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제가 여기 작년에 10월부터 이제 촬영하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거의 매일매일 지금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사실 제 영상을 보셨던 분들께서는 아마 대부분이 거의 다 큰 수익 중이셨는데 이번에 이렇게 조금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제가 생각했었던 것보다는. 그래서 먼저 죄송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절대 이게 실망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를 저는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제가 이 한국전력을요, 작년 10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끌고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요, 이 회사에 대해서 제가 먼저 분석을 좀 해드릴 건데, 한국전력이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예요, 우리 주주분들? 전력을 생산을 해가지고 판매하는 회사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주주분들. 지금 미래가 어떠냐면은 결국은 사실 데이터 센터 싸움이거든요. 이 데이터 센터가 뭐냐면요, AI를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필수로 존재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AI 때문에 뭐가 또 엄청나게 올랐어요? 바로 이 HBM이 엄청나게 단가가 올라 버렸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올라가고 삼성전자의 주가가 올라갔었던 건데, 문제는 이게 HBM이 굉장히 고성능 사양입니다. 고성능의 사양이라는 거는 엄청난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그 지역 있죠, 데이터 센터가 만들어진 지역 기준으로 전기료의 값이 약 30% 이상 올라간다라는 지금 통계가 나올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전력을 소모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주주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리는 건, 아직까지 한국 같은 경우는요, 데이터 센터가 없습니다. 이제 데이터 센터를 만들려고 해요. 그렇다라고 하면 결국은 엄청난 전력을 소모한다라는 건데, 이 AI 시대에서 데이터 센터가 없으면요, 주주분들 학습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나라도 이 전력을 엄청나게 더 소모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한국전력을 좀 영상을 촬영을 해오고 계속 투자를 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월봉상에서의 흐름인데요. 지금 작년에 4월과 5월, 6월 있죠. 요 네모칸의 구간이 뭐냐면 엄청나게 거래량이 들어왔었던 흔적 보이시죠? 이 거래량이 들어온 구간이 바로 한국전력한테는 매집의 구간이었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전력은 이 매집한 물량을 팔아먹기 위한 과정에서 주가가 상승했다라고 바라볼 수 있는 건데요. 여기서 그러면 여기 수급의 화면을 가서 한국전력에서 지금 어떤 수급이 가장 중요했는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근데 날짜 제가 작년 4월, 5월, 6월부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4월부터 지금까지의 흐름을 보시면은, 자, 딱 오늘까지의 흐름입니다. 외국인들이 얼마예요? 42244예요.
그쵸? 그리고 단위가 얼마예요? 1000주예요. 그러면 뒤에 공 3개를 붙이면 무려 4200만 주라는 어마어마한 물량을 지금 외국인들이 갖고 있다 라고 해석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주주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 만약에 한국전력이 외국인들이 전부 다 팔았다 라고 하면은 당연히 저도 우리 주주분들 지금이라도 매도합시다 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주주분들, 일봉상으로 돌아갔을 때 약간 넓게 펼치겠습니다. 분명히 올라갔을 때도요, 외국인들은 매도에 대한 움직임이 나오지 않았어요. 물론 지금은 주가가 계속해서 큰 폭으로 조정의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매도를 못 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지금 끝난 거 아니야, 이렇게 분명히 생각은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주주분들, 외국인들은요 여전히 사실 지금도 수익 중이에요. 그런데 지금 올랐을 때도 외국인들이 매도를 안 했는데 떨어질 때 과연 매도를 할까요? 라고 저는 오히려 반문하고 싶어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최근에 이 한국전력의 주가가 떨어졌었던 거는 크게 보면 2가지 이유가 있죠. 첫 번째 이유는 뭐였어요? 바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었는데 이 부채가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가 나왔죠. 부채가 거의 200조 원에 육박할 정도입니다. 근데 주주분들, 다행히요 한국전력은요 국가 기반 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냥 민간 기업이었다라고 하면 망할 수도 있는 수준이에요. 근데 국영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망하기가 쉽지가 않죠. 망하면 어차피 우리나라 끝입니다. 왜? 전력 누가 판매할 거예요? 생산 누가 해줄 거고.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미국하고 이란하고 전쟁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에서 좀 약간의 투매성 물량이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수급 쪽으로가 약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미국과 이란의 전쟁은 사실 저는 일시적이다라고 바라보고 있어요. 중요한 거는 바로 이 실적에 대한 부분인데, 제가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왔었는데 지난주에 진짜 이거 질문 관련해서 많더라고요.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우리 주주분들 잘 들어주세요. 한국전력의 이제 부채 감축 및 재무 정상화 로드맵이라고 해서 만들어 온 건데, 지금 2023년의 부채 비율이 779%입니다. 자, 근데 이거를요 2027년 기준으로는 한 459%까지 지금 낮추겠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핵심이 뭐냐면 이제 돈이 안 되는 자산들이 있습니다, 한국전력이. 그래서 좀 불필요한 이제 자산의 매각을 통해서 이제 현금을 좀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조정이라고 하는데, 이 사업 조정에서 얘기가 되게 많더라고요. 우리 주주분들, 한국전력이 당연히 발전소를 건설하지는 않아요. 근데 발전소를 건설하는 건 당연히 건설 회사가 하겠죠. 근데 우리 주주분들, 발전소 건설할 때 돈 안 줘요? 한국전력에서 돈을 주잖아요. 그래서 불필요한, 지금 당장 필요 없는 사업들에 관련해서는 투자를 하지 않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 건설사한테 들어가는 이 돈의 비용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감소하겠죠. 그리고 경영 효율화를 통해서인데,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지금 한국전력 돈 되게 잘 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업이익금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이 현금 자산도 투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번 돈으로 빚을 갚는 순환 구조를 확립하겠다라고 보셔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우리 주주분들, 지금 한국전력의 전체적인 그림을 제가 보여드릴 건데, 사실 이번에 한국전력이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었던 거는 바로 이 코로나 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진짜 엄청난 영업이익이 적자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영업이익이 완전히 흑자로 돌아섰고요. 지금까지 한국전력을 보시면 이렇게 적자를 기록했었던 적은 코로나 시기를 제외하고는 없었을 정도예요. 원래 돈을 잘 벌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면 주주분들, 저는 그렇습니다. 자, 작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 부채 비율은 여전히 존재했었던 영역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왜 아이러니하게도 주가가 올라가고 나서 이 부채 비율이 부각이 됐냐라는 거예요. 원래 부채가 없었던 회사가 갑자기 부채가 뿅 하고 나타났다라고 하면 당연히 지금 부각이 되는 게 맞아요.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는, 월봉상으로 다시 가서 분명히 주가가 상승을 할 때도 부채는 있었고 움직이지 않을 때도 요 네모칸의 구간에서도 부채는 똑같이 존재했었단 말이에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 일시적인 하락은 저는 그냥 단순 조정의 영역으로 저는 보셨으면 좋겠다.
가 맞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오히려 이 조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최대한 물량을 좀 싸게 매수하는 데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영상 속에서도 우리 주주분들한테 지금 당장 V자 반등은 나올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유가 뭐냐면 주식은 항상 가격이라는 게 올라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거래량이라는 게 들어와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들어와야 하는 가격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자, 이제부터 집중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거래량이 도대체 어디서 들어오냐? 요 매물대라는 것만 활용하시면 되는데 생각보다 되게 쉽습니다. 항상 주식은 거래량이라는 게 들어오면요, 매물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매물의 벽을 돌파를 할 때 거래량이 발생을 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이러한 급등의 흐름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고요. 그러면 지금의 구간에 가서 한번 살펴보자고요. 지금 현재 가장 두꺼운 매물은요, 현재 가격대 위에 있습니다. 사실 조금 높은 가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중요하지는 않아요. 제가 지금 당장 중요하게 보는 가격은 바로 이 5만원의 구간에 형성되어 있는 핑크색으로 매물대를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주주분들한테도 한국전력이 V자로 상승을 하기 위해선 5만원의 가격대가 제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렸었던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런데 60분봉상으로 가서 현재는 어때요, 주주분들? 거래량이 지금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전력이 지금 당장 사실 올라가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주주분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보셔야 되는 가격은 바로 요 47,500원과 5만원의 사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요 가격대에서는 이제 한국전력의 거래량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간이고요. 그리고 잠깐만 넓게 펼칠게요. 지금 주주분들이 계속 걱정하시는 거는 다시 한 번 더 한국전력이 위로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을 믿으셔야 되는 거고, 한국전력이 지금 사업하고 있는 그 영역을 믿으셔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만약에 매수를 도저히 못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면 당연히 지금은요, 고점과 고점이 내려오고 있는 추세가 하락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추세를 잠깐만 돌릴 수 있는 흐름을 기다려 보셨으면 좋겠다 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아셨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추세가 돌아간다고 해도 갑자기 이런 식으로 장대양봉이 나오면서 빵 하고 올라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주주분들한테도 예상을 했었던 게 뭐예요? 어차피 지금은 약간 이런 식으로 횡보하는 그림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것만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대략적으로 한국전력이 좀 추가적으로 눌림이 나올 수 있는 가격은 거의 다 왔어요. 대략적으로는 한 42,000원 정도 가격대, 그리고 조금 더 덜 빠진다라고 하면 43,000원 이 정도 가격대까지만 우리 주주분들이 지켜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주주분들, 우리는 제대로 매도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지금 주가가 떨어지고 있어서 굉장히 실망스럽겠지만 그런데 매도만 잘하시면 돼요. 맞죠?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 미리미리 제 채널에 구독자가 되어주세요. 그래서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실시간으로 매수와 이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매매하는 방식 자체는 되게 단순하게 해요. 여기 보시면 노란색의 화살표가 뜨니까 어떻게 돼요? 주가가 올라가는 그림이죠. 그리고 파란색의 화살표가 뜨니까 어떻게 돼요? 주가가 조정이 나오는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파란색 화살표 뜨고 계속해서 조정이 나왔었던 것처럼 작년 10월에 노란색 화살표 뜨고 계속해서 주가는 올라갔고요. 그리고 최근에도 여기 지금 보시면 1월에 노란색 화살표 뜨고 분명히 올라갔었는데 사실 아직까지 파란색 화살표가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주주분들한테도 매도하자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못했었고요. 대신에 이왕 조정을 받았었던 것처럼 아마 한 번 더 노란색 화살표는 포착이 될 겁니다. 그래서 노란색 화살표가 포착이 되고 나서라도 한번 추가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하면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010-4459-6279입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제 채널에 구독자가 되어주세요. 그래서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한국전력 구독자분들께서는 실시간으로 매수와 이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확인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매매하시는 거 전혀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대신에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건 최소한 왜 올라갈 것 같은지 아니면 지금 왜 조정이 나오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영상을 통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꼭 들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대신에 정확한 매수와 이 매도에 대한 타점 같은 경우는 구독하셨다고만 두 글자 문자 한 통을 남겨주시면은 우리 한국전력 구독자분들께서도 매매하시는 거 어렵지 않게 분명히 끝까지 잘 따라와 주실 수 있을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지금 같은 시장에서도 어떤 종목들을 가지고 우리가 매매를 해야지만 좀 단기성으로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을 공략할 수 있는지를 이 노란색과 파란색의 화살표를 가지고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어떻게 매매를 했었는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한국전력 목표가까지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구독자분들한테 이 노란색과 파란색의 화살표를 활용을 해서 어떤 식으로 매매를 활용하는지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이런 식으로 클로버처럼 시원시원하게 상승하는 그림을 다들 원하실 겁니다. 근데 진짜 공략하는 방법이 되게 쉬워요. 이것만 정말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항상 주식은요, 가격이라는 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제가 뭐라고 했었죠? 거래량이라는 게 들어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두꺼운 매물대를 기준으로 거래량이라는 게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으면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영상 속에서 클로봇을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그래서 우리가 결국 원하는 건 2만 원의 구간을 지나가면서 3차에 대한 파동이 나와야 한다라는 거를 먼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이 영상을 언제 촬영했냐면 8월 29일에 올려드렸었던 영상이었어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8월 29일 날 날짜가 바로 요 네모칸 구간이었었고요. 그리고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이렇게 9월 2일에 노란색 화살표가 뜨면서 매수를 얼마에 하시면 좋다? 2만 50원에 하시면 좋다. 이렇게 정확하게 명시가 됐죠. 그리고 나서 노란색 화살표가 떴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같이 공략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이러한 종목들이 굉장히 저는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우리 주주분들도 충분히 스스로 골라내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어서 로보티즈라는 종목도 똑같이 한번 분석을 해보자고요. 이게 정말로 쉽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주봉이라는 그림을 가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자, 주봉에서 지금 엄청나게 상승이 흐름이 현재도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되게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빨리빨리 올라가는 자리를 어떻게 하면은 공략을 할 수 있을까, 그거를 정말 집중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공부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있는데, 자, 요때도 한번 보시면은 먼저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10만 500원일 때 로보티즈를 뭐라고 했었냐면, 주주분들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매수를 아직까지 못 하셨다라고 하면 전 차라리 돌파할 때 따라가시는 건 어떨까요? 물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확실히 10만 5천 원의 가격이 좋다라고 당시 영상 속에서도 분명히 얘기를 드렸네요. 그리고 9월 11일에 올려드렸었던 영상이었었고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실제로 9월 11일 날짜입니다. 자, 바로 노란색의 화살표가 뜨더니 얼마에 매수하면 좋대요? 96,893원. 그리고 나서 제가 말씀드린 10만 5천 원의 가격대를 돌파를 하면서 어때요? 바로 급등의 흐름이 이어졌죠. 그리고 정말 마지막 매수에 대한 타점은 9월 18일에 나왔습니다. 정확하게 10만 9천 원, 10만 5천 원 이상에서 떴었죠.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화살표가 떴을 때는 매수에 대한 타점이 떴다라는 걸 알려드리는 거고, 이제 파란색의 화살표가 뜨면은 저는 그냥 매도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식으로 매수와 매도에 대한 기준점을 잡아야 되는지를 좀 정확하게 알아가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까먹지 마시고 010-4459-6279입니다. 지금 사실 시장도 좋아요. 그죠? 그래서 구독이라고만 딱 두 글자 문자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또 신규로 진행하는 종목에 대해서도 매수가랑 매도가랑 또 설정해가지고 또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또 알려드릴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면서 따라서 매매를 하셔도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미 반도체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미 반도체 역시 지금 10월 한 달에만 약 50% 정도의 상승의 흐름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우리 주주분들도 다들 원하시는 거는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는 구간이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공략하는 게 쉬워요. 방금 말씀드린 거 따라해서 해볼까요? 자, 매물대 차트를 키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두꺼운 매물대만 찾는 겁니다. 여기까지 따라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 매물대를 넘어가는 자리, 그러니까 매물대를 완전히 돌파하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제가 주주분들한테 그리고 구독자분들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당시 95,700원일 때 촬영했었던 영상이에요. 최대한 저점의 구간에서 물량을 잡는 게 중요한 거고, 만약에 매수에 대한 타점을 잡지 못했다, 놓쳤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제는 95,000원의 가격대를 거래량이 실리면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얼마 기회가 없다라고 제가 당시 영상 속에서 똑같이 말씀을 드렸네요. 그리고 당시 날짜는요, 9월 30일에 제가 올려드렸었던 영상이었었고요. 그리고 분명히 9월 30일이 요 네모칸의 날짜였었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바로 다음 날 10월 1일에 노란색 화살표가 똑같이 떴습니다. 노란색 화살표 뭐라고 말씀드렸죠? 매수에 대한 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요 날도 마찬가지로 10월 1일에 정확하게 매수에 대한 타점 94,900원에서 포착이 됐었던 거고, 그리고 나서 정말 거짓말같이 시원시원한 상승의 흐름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기성으로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또한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계속 공략을 하고 있기 때문에 010-4459-6279입니다. 그래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유하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도 이렇게 노란색과 파란색 화살표 뜨는 거를 활용을 해가지고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이 떴다라는 거를 계속 알려드리고 있는 거고, 그리고 신규로 진행하는 종목들 있잖아요. 또 급등할 수 있는 애들, 그런 애들도 골라가지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를 남겨주시는 우리 또 구독자분들하고 주주분들한테 이렇게 좀 종목들 다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처럼 시장이 사실 좋을 때는 좀 빨리빨리 좀 급등할 수 있는 애들 위주로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매매하고 있다라는 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네, 그러면은 이제 설명했었던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전력 월봉상으로 와서 지금 최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주분들, 지금 한국전력은요, 분명히 작년 4월과 5월, 6월 있죠. 요 네모칸의 구간이 매집의 구간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매집한 물량을 지금 팔아먹기 위해서 주가가 지금 시원시원하게 상승의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다행인 점은 들어왔었던 거래량 대비 아직까지 뒤에 구간에서 빠져나간 흔적은 없습니다. 다만 주봉상의 흐름으로 가서 보시면 사실 거래량이 지금은 죽어가야 되는 게 맞는데, 아무래도 시장이 지금 급락을 만들다 보니까 공포심에 지금 물량들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물량들을 누군가가 정말 이 싼 가격에서 매집이 다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V자 반등은 지금 당장 나오기는 쉽지 않다. 대신에 약간의 횡보하는 구간이 만들어지면서 물량을 소화할 수 있는 시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국전력의 목표가는 지금 이 매집의 물량과 저점의 이 추세선이 아직 살아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최소한 지금 10만원 이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 지금 너무 급하게 생각하시면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매매하시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항상 주식은 뭐라고 했어요? 파동을 그리면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눌림이 왔을 때는 최대한 매수에 대해서 집중을 해주시고, 올라갔을 때는 최대한 비싸게 매도에 대해서 집중을 해주셔야지만 이 뒤에 나는 상승 파동을 우리 주주분들이 다 공략을 가능하실 겁니다. 그래서 까먹지 마시고 010-4459-6279니까요. 구독하셨다고만 두 글자 문자 한 통을 남겨주시면 우리 한국전력 구독자분들께서도 실시간으로 매수와 이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확인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매매 어렵지 않고 정말 끝까지 잘 따라오실 거예요. 아셨죠? 자, 저는 지금까지 타신의 신선생이었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